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워요. 나만의 차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트레이딩의 시대가 왔어요. 시장 유동성은 이전처럼 크지 않을 거예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나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식 관리자 기능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복잡한 수식들 만든 거 보시면 되게 신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원리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안 되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만 믿고 함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수식 관리자는 나만의 신호, 나만의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나만의 지표화를 시켜서 편리하게 이 기능, 차트들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움 종합 차트 딱 아무 설정도 안 하고요. 그냥 딱 켜놓으면 여기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거래량이 있고 딱 이 화면이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은 가장 잘 알려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보조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기본 세팅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 이동평균선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5일을 뭐 10일로 바꾼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 이동평균선의 기간값을 바꿀 수 있고 뭐 이 라인,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뭐 다른 색깔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수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수식. 이 항목에 보시면요.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식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식 관리자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이동평균선을 만든 이 수식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더 넣어서 나만의 신호 아니면 나만의 지표로 만들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나만의 차트, 나만의 신호를 만들기에 앞서서요. 수식 관리자의 기본적인 설정이라던가 기본적인 기능, 용어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나만의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차트에서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수식 관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뭐 신호라던가 아니면 뭐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뭐 색칠하는 거, 뭐 차트에 뭐 여러 가지 뭐 신호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 내가 원하는 조건식처럼 이제 다양한 수식들을 넣어서 수식 관리자를 만드는 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신호, 여기 뭐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요. 화살표를 표시하는 기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여기에 뭐 강세, 약세, 차트의 뭐 특정 구간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구간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강세, 약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신호 검색, 뭐 기술적 지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뭐 보조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수식에다가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수식을 적는 곳이고요. 지표 조건, 여기에는 이제 내가 쓴 수식의 이제 숫자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뭐 라인 설정, 아까 이동평균선 예시도 봤듯이 그 그래프의 뭐 색깔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설정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랑 정말 쉬운 것들, 기초적인 것들만 제가 먼저 오늘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 원리를부터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걸 바로 어떤 수식을 만들어 보자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랑 좀 함수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식 관리자를 켜면요. 여기 위에 여기 함수 설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함수 설명. 여기에 막 있어요. 뭐 데이터 함수, 뭐 산술 연산자, 막 이것만 봐도 벌써부터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질 것 같은데 용어만 어렵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일종의 여기 있는 것들은요. 요리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나만의 차트를 만들기 위한 요리를 하기 전에 다양한 식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라면을 끓일 건지 아니면 뭐 김치찌개를 끓일 건지 그 요리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레시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 함수 설명에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차트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값들을 기초적으로 모아져 있는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지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수식 관리자에서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뭐 지표명 이름을 정해야겠죠. 이름은 뭐 지금 연습이니까 제가 연습이라고 연습 1 이렇게 임의로 정해 볼게요.
수식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 함수에 제가 종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지금 종가인 거예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지금 이 수식은 이 차트의 종가를 수치로 나타내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수식 검증을 누르시고요. 자, 이상이 없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종가만 넣습니다. 수식에. 그리고 지금 여기 차트에 아까 만든 그 종가 수식을요. 한번 띄워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여기 왼쪽 상단 누르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거는요.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를 누르시면 내가 만들었던 지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연습 1이 있죠? 자, 이거를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하단에 뭔가 파란색 그 그래프가 하나 나왔죠? 자, 근데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여기에 이 수식에 뭐라고 적었냐? 종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주식의 이 종가, 이 차트가 끝나는 이 종가 가격을 이렇게 선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 차트는 종가선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여기에 수식에 종가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 종가선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능을 배우는 건 아니겠죠.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조건들을 추가하면요. 점점 이제 나만의 그런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수식이 수정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로 수식 관리자로 다시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표, 아까 만들었던 연습 1. 자, 여기서 이 종가에서 약간 응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데이터 함수 밑에 산술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어렵지만 밑에 보시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는 그냥 우리 다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 지표들이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활용을 해서 차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산술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요. 한번 더하기를 해볼게요. 자, 종가에 더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뭘 더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을 더해라 라고 이렇게 좀 수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식 검증을 눌러볼게요. 자,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 저는 여기 이 수식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종가선 차트를 만들고요. 그 종가에다가 숫자 1000만큼 더해라.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해놓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서 클릭을 하시고 사용자 지표 연습 1. 자, 모양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아까 첫 번째랑 다르게 이번에 추가한 거는요. 수치를 보면요. 자, 여기는 수치가 지금 47,800원이죠. 종가가 47,800원. 그런데 우리가 새로 만든 지표에는 종가에 숫자 1000을 더해라 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아래 지표에는 48,800원이 나와야 정상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밑에 아까 새로 만든 거는 48,800원이라고 나왔죠. 이 모든 차트가요. 아까 위에서 만든 이 종가선 차트에 숫자 1000만큼 더한 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원리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더하고 빼고 나누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몇 가지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이 차트에 이런 보조지표, 이 선 차트도 있지만요. 이 특정 구간에 막 화살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상단 여기 클릭을 하셔서 신호 검색에 들어가시면요. 지표 검색에 예를 들어서 이격도 과열을 눌러볼게요. 요거를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런 화살표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투자자, 트레이더마다 중요하게 보는 구간들, 좋게 보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간단한 화살표 신호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신호를 만들 거냐? 수식의 조건에 부합을 하면 신호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식 관리자 들어가시고요. 여기 창에서 이번에는 신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신호 검색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한번 여기에 아까처럼 종가라고 써볼게요. 자, 종가라고 썼고요. 검색식 명도 만들어야겠죠? 테스트 2. 자, 일단 검색식 명에 테스트 2라고 적고 여기 수식에 자, 아까처럼 종가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런데 이 종가라고 적으면 신호가 무슨 기준으로 신호를 내야 되는지 그런 명령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 함수를 활용을 할 건데요. 함수에서 아까는 이제 이 데이터 함수와 이 산술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요. 관계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관계 연산자. 이름이 복잡하죠? 하지만 눌러보면
익숙한 게 나올 겁니다. 부등호가 나옵니다. 우리 부등호 다 아시죠? 크다, 작다, 그리고 같다, 다르다. 우리가 뭐가 더 크고 작은지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 1과 2가 있으면 1과 2 중에 뭐가 더 클까요? 2가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값들을 비교하는 거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로 이 관계 연상자로 한번 이 수식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종가가 만약에 크다, 뭐보다 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시가라고 할게요. 자, 이런 수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캔들이 있으면 캔들이 끝나는 가격이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더 높다라고 제가 지금 딱 쓴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종가가 시가보다 더 높으면 이거는 수식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종가, 시가라고 이렇게 적어 두시면요. 그 캔들마다 그 캔들 가격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종가가 오늘의 시가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여기 이 색상을 고른 이 화살표가 표시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요거대로 한번 쓰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수식 검증 눌러 보시고요. 이상이 없죠?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왼쪽 상단 누르시고 여기서 신호 검색, 사용자 검색에 아까 만든 테스트. 자, 아까 만든 수식이 지금 여기에 화살표로 다 표시가 된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이 화살표를 어떤 조건으로 넣었을까요? 종가가 시가보다 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봉이죠. 양봉에다가만 화살표를 표시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 지금 잘 보시면요. 빨간색 양봉마다 다 파란색 화살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수식을 클릭을 해보면요. 이 수식의 조건은 종가가 시가보다 크다. 이 경우에 파란색 화살표를 다 표시해라 라고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차트에 그 구간에 해당하는 것만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하면 점점 이제 나만의 신호에 가까운 지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한두 가지를 더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똑같이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시고요. 신호 검색, 아까 만들었던 여기 테스트를 볼게요. 조건들을 몇 개 더 추가를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종가가 시가보다 커야 되는데 어제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더 큰 거를 찾고 싶어 라고 응용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은 종가가 시가보다 큰 거였는데 이번에는 시가를 지우고요. 오늘의 종가와 어제의 종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종가는 하나인데 이 종가를 어떻게 어제의 종가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가를요, 지금 어제의 종가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괄호를 치고 숫자 1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이 데이터에다가 괄호를 치고 숫자를 넣으면요. 그 숫자만큼 이전 캔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종가는 현재 캔들의 종가를 의미를 하고요. 이 종가에다가 괄호를 치고 숫자 1을 넣기 때문에 하루 전의 종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2를 넣잖아요. 그러면 2일 전 종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데이터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는 시가와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종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본 거를 또 바꿔볼게요. 자, 수식 이상이었고 저장.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거를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자,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가 됐죠? 자, 이번에는 시가가 아니라 어제의 종가보다 주가가 높기만 하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살표가 표시된 구간들을 잘 볼게요.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높으니까 화살표가 표시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어제의 종가보다 이날 종가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미세한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 놓치기 쉬운데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디테일하게 다 화살표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섞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종가랑 어제의 종가랑 비교를 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시가보다도 높아야 돼. 자,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아까 여기 수정 화면에 오셔서요. 여기에 지금 조건이 한 개만 들어가 있잖아요. 조건을 두 개를 같이 넣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제의 종가보다도 주가가 높고 오늘의 시가보다도 주가가 높은 경우에만 화살표를 표시해라.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자, 한번 두 개를 표시해 볼게요. 여기 함수 설명에 논리 연산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요것도 눌러보시면요.
막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딱 여기서는 자주 쓰는 거 딱 두 개가 있거든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and와 or입니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이 두 가지만 활용을 하셔도요. 대부분의 이 논리 연산자 뭐 쓰는 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and 조건, 이 and 조건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설명에 보시면 논리 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예문에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앞에 있는 것도 만족을 하고 뒤에 and 다음에 나오는 그리고 그 두 번째 것도 둘 다 만족하는 경우, 자, 이렇게 and를 추가를 하면요. 요 앞에 수식도 만족을 하고 and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수식,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들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 연산자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입력한 경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대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게 앞에 만들었던 이 종가보다 크다, 어제 종가보다 크다 수식에 제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종가가 이번에는 커야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시가. 네, 그래서 뭐 이 수식에서는 뭐 띄어쓰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줄을 띄어쓰거나 하는 걸로 이제 뭐 그렇게 막 수정이 많이 데이터가 많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 여기 수식 검증을 눌러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두 개를 넣었죠. 이 앞에 어제 종가보다 크고 오늘 아침 시가보다 종가가 크다. 이 두 조건을 둘 다 만족한 경우에 화살표를 넣어라 라는 조건을 지금 넣을 거고요. 자, 화살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뭐 저는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검은색 화살표로 바꾸고 작업 저장.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었던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테스트 딱 보시면 어때요? 자, 검은 선 나와 있는 게 양봉이죠. 그리고 어제 종가보다 더 높죠.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작은 캔들도 보시면 양봉이고 어제 종가보다 미세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요 캔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봉이지만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가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화살표 없이 눈으로 일일이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신호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그런 캔들만 굉장히 빠르게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으면 수식 관리자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수식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딱 두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려진 모든 웬만한 수식들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셔서요. 여기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기 조건문 눌러보시면요. 만일 if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if라고 쓰셔도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함수를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요. 이제 여러 함수로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잘 알아도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따라해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은 제가 그냥 만약으로 적을게요. 예시로 자 if 적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괄호를 칩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땡땡 쉼표 땡땡 쉼표 땡땡 그리고 괄호 닫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임의로 xx라고 적었는데 여기에다가 원하는 지표값들을 넣어서 조건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로 가고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기에 이제 조건을 넣어 볼게요. 아까 지표와 다르게 아까 지표는 그냥 크다 작다 이것만 구분하는 거였으면 이 만일이라는 지표는 어떤 경우의 수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테니까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앞에 요 if 다음에 오는 요 앞에 칸에는요. 뭘 넣는 거냐? 조건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가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 부등호 배웠죠? 부등호. 그 부등호도 한번 넣어 볼게요. 뭐 종가가 크다. 뭐보다 시가.
우리 아까 해봤죠? 해봤으니까 이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종가가 시가보다 크다. 만약에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 그 다음 칸, 여기 쉼표하고 다음 칸에 땡땡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땡땡에 무엇을 넣을까? 저는 뭐 임의대로 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뭐가 되냐?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요, 숫자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칸이 있죠. 이 세 번째 칸에는 뭐가 들어가냐? 종가가 시가보다 안 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조건을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 1을 내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종가가 시가보다 안 크고 작으면, 그러면 뭘 내놓을 거냐? 그거를 여기 세 번째 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뭐 임의대로 마이너스 1이라고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 함수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은요, 여기 이 데이터 함수에 있는 이 뭐 종가, 고가 뭐 이런 데이터들이랑요, 숫자들 이런 것들만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들 들어가면 보통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뭐 리을 이렇게 넣고 수식 검증 누르잖아요. 이러면 리을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지표들만 넣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임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 1을 내놓고 시가보다 크지 않다면, 이게 만약에 참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을 내놔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검증을 해보고요. 이상이 없죠? 저장을 하고, 그러면 요 지표를 한번 추가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띄워볼게요. 자, 왼쪽 상단 누르시고 아까 만들었던 기술적 지표, 여기에 사용자 지표 누르시면 아까 만들었던 만약 수식이 있습니다. 자, 만약을 눌러보면 밑에 막 지그재그로 뭐가 막 나왔죠. 잘 보시면 1, 마이너스 1, 지금 보시면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그래프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냐? 아까 우리는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 그러니까 양봉일 때는 1이 나오고 양봉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와라 라고 이렇게 차트를 그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여기 양봉이죠. 3개. 요 구간에 맞춰보면 여기 숫자가 1입니다. 이날 음봉이죠. 이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마이너스 1이죠. 지금 이게 선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막대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하셔서요, 라인 설정, 여기에 이 선을요 막대로 바꾸면 이렇게 막대로도 나옵니다. 한번 막대로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직관적이죠. 지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양봉일 때 1, 1, 1, 1, 1, 1 그리고 음봉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와라. 양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은 지금 양봉이 연속으로 이어질 정도로 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음봉일 때 음봉이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음봉이 이어질 정도로 지금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뭐 그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만약이라는 지표는 예시를 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조건들,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막 섞어서 넣으면 나만의 그런 신호, 이런 것들 차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배워가고 쉽게 이제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것들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함수가 그렇게 꼭 모른다고 막 꼭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나중에 좀 응용할 때, 나중에 좀 고급적인 내용을 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통계 함수를 알아볼 거예요. 통계 함수. 뭐 통계하면 또 머리가 아파질 건데, 통계 함수도 몇 가지 안 씁니다. 정말 자주 쓰는 거 몇 가지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이름을 제가 뭐 통계라고 해볼게요. 자, 지표명을 통계라고 잡았고요. 여기 함수 설명 눌러보시면 일반 통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요걸 눌러보시면 뭐 많죠. 뭐 가중평균, 뭐 최고값, 최저값, 평균, 표준편차 막 복잡하게 많은데 이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자주 쓰는 거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요, 웬만하는 지표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익숙한 거 최고값, 최저값, 평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시로 오늘은 이 평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평균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A의 N일 단순 평균을 구함.
그러니까 이 평균이란 함수 요 앞에 있는 거를 특정 기간 동안 평균을 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함수인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평균이라는 함수를 쓰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동평균선 이미 있는 거 쓰죠. 이미 차트에 나와져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식관리자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뭐 이번에는 이동평균선 만드는 거니까 이평선 만들기,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제가 이름을 적어둘게요. 이 평균 함수를 적어봅니다. 평균 하고 괄호, 그리고 이 구조가 아까처럼 땡땡땡땡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이 함수가 이 땡땡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넣으면 되는 건데요. 자,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 내가 평균을 낼 건데 무엇을 평균을 낼 거냐? 주가를 평균을 낼 거냐? 아니면 뭐 거래량의 평균을 낼 거냐? 다르잖아요. 자, 이동평균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무엇의 평균인가요? 주가의 평균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균을 내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5일 동안 평균을 낼 건지 10일 동안 평균을 낼 건지 아니면 뭐 20일 동안 평균을 낼 건지 그 기간값이 달라지잖아요. 그 기간값은 이 두 번째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균에다가 제가 이 앞에 지우고 종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평균을 낼 건데 종가 평균을 낼 거다. 그런데 며칠 기간을 낼 거야? 그 뒤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일선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20을 넣으면 자, 그럼 이 수식은 뭐냐? 평균을 내라. 종가에 대해서 평균을 내라. 20일 동안 종가의 평균을 내면 21선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수식 검증을 눌러볼게요. 이상이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작업 저장을 누르시고 한번 여기 띄워볼게요. 왼쪽 누르시고 사용자 지표 그리고 통계 누르시면 아래에 선이 나와 있죠? 아까 우리는 이걸 뭐 만들었어요? 21선 만든 거예요. 21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으로 띄워져 있는 게 21선이 여기에 21선만 남겨놓고 지워볼게요. 노란 선. 좀 잘 보이게 라인 설정에 21선 색깔을 좀 진하게 해놓고 저 아래에 추가된 거 요것도 보시면 21선이 지금 몇이에요? 지금 최근 이평선인 34,647원이라 돼 있죠? 요 밑에 만든 이평선도 얼마인지 볼게요. 44,647원. 그러니까 똑같이 이동평균선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평선은 차트에 겹쳐져 있고 이 보조지표는 지금 아래에 나와 있잖아요. 겹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 누르셔서요. 쭉 끌어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랑 같은 그 수치를 보기 때문에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거의 겹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노란색 21선과 아까 만든 파란 색깔 선, 이평선 만들기 요거랑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으로 제공되던 21선을 만약에 뭐 11선으로 바꿔볼게요. 이러면 바뀌었겠죠. 이 파란 선이 지금 21선인 거고 이 노란색은 11선인 거예요. 자, 요런 원리로 지금 이동평균선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거에는 지금 숫자 20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숫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보시면 숫자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뭐 5일선 했다가 뭐 아까 지금 21선 했다가 뭐 아니면 뭐 30일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만든 거는 숫자가 없어요. 지금 지표 조건 눌러가면 여기에 숫자 바꾸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없죠. 자, 요거를 만드는 거를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요. 아까 만들었던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 통계에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평선을 여기까지만 만들어 놨는데 요 숫자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편하게 그때그때. 요 숫자를 지우고요. 이 숫자를 특정 문자로 치환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그냥 기간이라 적을게요. 기간. 자, 기간이라 적으면 빨간색으로 나왔죠. 자, 빨간색이라가 나와 있는 거는 특별하게 이제 어떤 그 변수가 되어 있지 않은 값을 의미해요. 기간이라 써 있지만 이 컴퓨터가 이 기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 기간이 뭔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해주냐? 지표 조건 설정에서 해줍니다. 여기에 기간이라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20이라고 적으면 이 기간은 숫자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간은 숫자 20이야 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수식을 눌러보면요.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기간으로 적혀 있지만 컴퓨터는 이 기간을 여기서 설정해 놓은 숫자 20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수식 검증 눌러놓고 저장, 아까 만들었던 걸 추가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도 또 나오죠. 있는 건 지울게요. 그리고 자, 요거를 한번 드래그를 해서 Y 추가 공유.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생겼죠? 기간을 바꾸는 게 생겼습니다. 여기 수식이 있고 이 수식에서 지표 조건 설정해서 이 숫자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그 평균 값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는 100일 동안에 이 종가의 평균을 내고 싶다. 그거를 그래프로 만들어라 라고 지표 조건을 100일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바뀌었죠. 지금 선이 100일 이평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33, 나는 33일 선 만들겠다 라고 하면 33일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바꿔가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동평균선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원리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섞고 뭐 빼고 하면서 나만의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추세에 관련된 지표들을 섞어서 이렇게 신호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눌림목이나 뭐 아니면 좀 주가가 빠진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그런 조건들만 모아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만드는 법만 이해를 하시면요. HTS 사용이 정말 편리해질 겁니다. 오늘 해볼 예시는요. 조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돌파했다. 상향으로 골든크로스 돌파를 했다. 이런 경우에만 화살표를 표시해서 보고 싶다. 그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차트에 뭐 예시로 지금 5일선 분홍색 이동평균선과 파란색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뭐 흔히 말하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책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골든크로스라고 하면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단기적으로 분홍색 5일 이동평균선균이 장기 2평, 뭐 10일 2평은 이렇게 아래에서 뚫고 올라오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 뚫고 올라오는 경우에 이 구간에만 화살표를 표시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뭔가를 돌파하는 신호, 돌파하는 함수는요. 크로스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요. 뭐 함수를 한 가지만 사용해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뭐 여러 형태로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쉬운 함수만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좀 복잡한 함수를 활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고 수식 관리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신호 검색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이번에도 연습이니까 뭐 연습 3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여기 함수 설명에 들어가시면요. 상향 돌파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 골든크로스 부분에만 이제 화살표를 표시하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제가 상향 돌파 괄호를 줬고요. 여기 앞에 이 설명에 보면 A가 B를 상향 돌파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와야겠어요? A가 5일 2평에 와야겠죠? 그러면 5일 2평 함수를 적어 볼게요. 자, 5일 2평은 아까 5일 이동평균선은요. 평균입니다. 뭐의 평균일까요? 종가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종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쉼표를 하고 5를 하고 괄호를 닫아주면 딱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가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이고 뒤에는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쉼표를 하고요. 10일 이동평균선을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평균인데 괄호를 열고 종가의 평균 그런데 며칠? 10일의 평균 쉼표를 하고요. 10일 이렇게 괄호를 닫고요. 여기까지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여기 이 상향돌파 함수의 괄호도 닫아줘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한 괄호가 안 닫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닫아주신 다음에요. 수식 검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다. 나왔죠. 자, 그리고 저장. 자, 연습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연습 3 함수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아까 만든 연습 3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화살표가 아래에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요. 화살표가 막 나와 있죠. 자, 우리 아까 이 화살표 뭐에 표시했죠? 5일선이 11선 골든크로스 하면 화살표 나오게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나왔나? 어때요? 요 구간, 요 화살표 나온 구간. 이 핑크선, 이 분홍선이 파란색을 돌파한 시점이죠. 맞죠? 이 시점 어때요? 이 시점, 여기. 이 핑크선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돌파한 캔들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구간만 컴퓨터가 다
찾아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도 보면 분홍색 5일선이 11선을 돌파한 구간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를 일반적으로 이런 구간만 눈으로 직접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수식 관리자를 활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요, 정말 빠르게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전 차트를 복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차트를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예시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띄워져 있는데 차트를 여러 가지 돌려보면서 빠르게 골든크로스 나왔던 시점이 어디였는지, 그러니까 5일선과 11선 골든크로스가 어떤 구간들에 보통 많이 나왔는지 빠르게 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 보시면 이런 구간들, 5일선이 11선 돌파한 이런 구간들 굉장히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밑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요거를 눈으로 보면 놓칠 수 있는데 이 컴퓨터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보면 이런 구간들 보시면 교차가 나왔죠. 굉장히 빠르게 잡아냈고, 뭐 네이버도 눌러볼게요. 네이버도 보면 골든크로스 나왔던 구간들 이렇게 화살표로 다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파란색 화살표, 이 분홍선을 파란선을 요 구간에서 딱 돌파를 했었죠.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그 이동평균선 두 가지를 가지고 모두가 알고 있는 골든크로스 개념을 이 신호로 만들어 본 거고요. 꼭 이런 신호가 아니라 각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다양한 기준들을 이런 식으로 신호로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원하는 신호들,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놓고 보면 차트를 돌려볼 때 굉장히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 있겠죠.